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치수기입입니다. 치수기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죠.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수기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정확한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치수기입이라고 하면 도면의 형상에 정확한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치수기입이라고 하고요. 치수기입에 표시하는 방법, 양식들이 있죠. 도면에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지시선, 화살표, 그리고 기호나 치수의 수치, 보통 숫자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주기, 명령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이나 부품 번호 등을 얘기하죠. 그리고 치수 보조기호를 사용해서 이러한 양식으로 치수 기입을 표시를 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굵은 실선으로 외형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죠. 구멍의 중심에는 중심선으로 1.3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부분에 크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치수 보조선이나 치수 기입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치수 보조선입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외형선에 수직으로 약간 띄워서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치수선인데 이 치수선 끝에 위치해서 2-3mm 정도 더 연장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치수선입니다. 외형선으로부터 약간 띄워서 치수 보조선 사이에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실제 치수가 기입되는 곳이 바로 치수선이죠. 치수선 위에 숫자로 치수의 수치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 치수선의 양 끝에는 화살표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3:1 비율이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길이가 3이라고 하면 여기 폭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화살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시선입니다. 외형에 추가적인 사항을 기입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수평 방향의 60도 각도로 선을 끌어내서 이 위에 명령어를 적어주는 방법을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치수기입 방법들이 있고요. 여기 R8이라고 해서 이 원호에 있는 치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이건 그냥 숫자로만 표현하기는 어려우므로 치수 보조기호라고 하는 이 기호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기호라고 하는 이 보조기호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파이입니다. 파이는 지름을 나타내고요. 지름 치수의 수치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 10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 파이 10이 그려져 있으면 지름이 10인 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R입니다. 반지름을 얘기하고요. 반지름 치수 앞에 붙이게 되죠. 그래서 원호를 나타낼 때 R 값을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 9의 반지름 S파이입니다. 9의 지름의 치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9라고 하면 1은 2차원인데 여긴 2D죠. 9는 3D죠.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SR 9의 반지름입니다. 이것도 반지름은 2D인데 9의 반지름은 3D죠. 그래서 2D 2차원에 나타나는 원은 그냥 원인데 3차원에 나타나는 원은 9 모양이죠. 그 다음은 정사각형입니다. 이런 네모난 형태의 기호를 쓰고요. 정사각형 한 변의 치수를 적어줍니다. 네모 6이라고 하면 정사각형인데 모든 면이 6mm를 가진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C 챔버라고 하는데요. 45도 못따기를 얘기하는데요. 한 면에 이렇게 원래는 이 모양인데 여기가 45도로 못따기 치수 보조기호 C를 씁니다. C2라고 하면 여기가 2mm, 이쪽이 2mm인 못따기를 한 치수기입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께입니다. 두께는 스몰 t를 쓰는데요. 판의 두께, 치수 수치 앞에 붙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다고 하면 이 판에 T30이라고 하면 두께가 30mm인 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원호의 길이, 원호의 길이를 치수 수치 위에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붙이게 되고요. 이렇게 원호가 있다고 하면 이 원호의 수치를 20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 괄호 참고 치수입니다. 참고 치수도 자주 물어보죠.
도면에 굳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참고를 해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치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에 치수 수치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기하학적 형상이나 치수 계산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나타낼 때 수치 안에 네모난 형상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 보조기호의 S파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파이는 지름을 나타내죠. 근데 앞에 S자가 붙었으니까 9의 지름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9의 반지름은 뭐죠? SR이죠. 피치나 표면은 치수 보조기호가 없죠. 그 다음 치수의 표시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는 수치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많이 쓰죠. 키를 얘기할 때도 센티미터로 얘기하고 발의 크기를 얘기할 때도 센티미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계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 뒤에는 단위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수선이 있고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치수를 쓰는데 숫자만 쓰고 여기다가 밀리미터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입니다. 도 단위를 사용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분 또는 초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 분, 초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익숙한 것은 60도, 90도 이렇게 되죠. 여기에 다른 1분, 1초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단위는 숫자의 오른쪽 상단에 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90을 쓰게 되면 여기다 도를 오른쪽 상단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수치를 소수점으로 나타낼 때는 아래쪽의 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은 치수기입의 원칙들입니다. 치수기입의 원칙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상물의 기능이나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해서 치수는 명확하게 도면에 지시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 자세, 위치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입한다. 첫 번째랑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 도면에 나타나는 치수들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 도면에 도시한 대상물의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 완성 치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윗면이 10mm라고 하면 최종 가공에서 나오는 결과물의 이 완성 치수가 10mm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길이가 20mm라는 축이 있을 때 내가 도면에 이렇게 20mm라고 그렸으면 나중에 가공해서 받을 수 있는 축의 길이도 20mm 완성 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도면에는 완성된 치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치수에는 기능상, 호환성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수의 허용 한계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치수공차 내용에서 다시 다루게 될 텐데요. 축이라고 하면 보통 기준 치수가 이렇게 파이 20이 있고 최대로 커질 때 0.02, 최대로 작아질 때 0 이렇게 해서 치수의 허용 한계를 추가적으로 지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수공차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되도록이면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기입하고 중복 기입은 피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계산이 굳이 필요 없도록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준으로 하는 점이나 선 또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입하게 되고요. 관련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라는 말은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하면 공정마다의 치수를 알 수 있어서 편하게 작업자가 치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 수치에 괄호를 붙인다. 아까 치수 보조기에서 봤죠? 괄호를 붙이고 치수를 적으면 참고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한다. 맞죠? 2번 치수는 중복 기입을 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죠. 그리고 각 투상도에 고르게 치수를 기입하는 게 아니고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그리는 것이죠. 2번은 틀렸네요. 3번 관련된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한다.
맞죠? 그리고 4번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한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 가지 치수가 있을 때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직렬 치수 기입법은 치수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배치 방법을 직렬 치수 기입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치수 공차가 추가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병렬 치수 방법은 기준면을 하나 설정해서 개개별로 치수를 정해주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한 치수에 공차를 기입해도 다른 치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진 치수 방법은 기점 기호, 기준점을 나타내는 기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치수를 누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좌표 치수 기입법은 한 곳을 기준으로, 보통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치수 기입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죠. 직렬 치수 기입은 이렇게 직렬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치수 공차를 이렇게 주게 되면 전체 길이는 정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1mm가 되면 이쪽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기가 줄어들거나 여기가 줄어들거나 해서 각 치수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수 기입 배열 방법입니다. 반면에 병렬 치수 기입은 기준면을 기준으로 계속 병렬로 치수가 기입되게 되죠. 만약에 여기가 치수 공차를 주게 되면 이쪽 위에 있는 치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직렬 치수 기입이나 병렬 치수 기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치수를 이렇게 일렬로 늘어났느냐 병렬로 나열해 놨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누진 치수 기입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적되는 치수를 계속해서 적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길이는 15가 될 텐데 여기는 29죠. 그러면 이쪽은 15를 빼서 1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표 치수 기입은 원점을 기준으로 X좌표, Y좌표를 직접 나타내는 치수 기입 방법이죠. 여기에서는 파이, 지름값까지 나타냈죠. 그래서 X20, Y20이라고 하는 중심점에 파이 14짜리, 지름 14짜리 구멍을 뚫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 허용 한계를 기입할 때 일반 사항에 대해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1번은 기능에 관련되는 치수와 허용 한계는 기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직접 기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축에 구멍을 이렇게 끼운다고 하면 기능을 요하게 되죠. 둘이 조립하는 기능을 요하게 되므로 치수 공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부위에는 직접 치수 허용 한계를 기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직렬 치수 기입 방법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 공차가 누적된다고 했죠. 옆에 있는 치수가 다른 옆에 있는 치수에 영향을 미치게 치수 공차가 누적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차의 누적이 되어도 상관없는 경우, 특히 공차의 누적이 기능에 크게 관계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복이고요. 3번 병렬 치수 기입법으로는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공차가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죠. 어떤 기준면으로 계속 이렇게 병렬로 치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치수가 정해져 있고 공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 치수 공차는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지가 않죠. 병렬 치수 기입법에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치수 공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3번에서는 영향을 준다라고 써 있죠. 반대로 적어져 있으니까 틀린 복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축과 같이 직렬 치수 기입법으로는 치수 기입을 할 때 중요도가 작은 치수는 괄호를 붙여 참고 치수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다. 참고 치수를 나타낼 때는 괄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